논문을 쓰면서 제가 그 논문에서 이제 보였던 대한민국 70년 동안의 경제발전 역사입니다. 이 표를 잘 보시면 빨간 표로 빨간색으로 한 이 그림이 소위 대한민국 성장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를 수 있죠. 성장 추세를 한 60, 70년에 걸쳐서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실제 성장률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변화가 있지만 이거를 계량경제학적인 기술을 이용하면 그 추세를 예쁘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에 아주 좋죠. 그 역사는 뭐냐? 제1공화국 시절에 평균 한 3에서 4% 정도 성장을 했죠. 근데 5.16 혁명 이후에 특히 64년이죠. 우리나라 수출이 100억 불을 달성한 그 해를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가 갑작스럽게 아주 도약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3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연평균 9% 이상 30년 동안요. 그리고 성장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아주 독특한 아까 말씀드린 동반성장을 실현을 했는데 정치민주화 이후에 특히 90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적어도 지금은 한 1년에 한 0.5% 정도씩 계속 떨어지지만 그 당시엔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000년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를 제대로 잘 못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0% 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감히 그런 예언을 하다시피 했는데 아직은 0%는 아닙니다. 한 2%대까지 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정부의 재정으로 경제를 끌어올려서 아시죠? 뭐 각종의 지출을 통해 가지고 뭐 요즘 여러 가지 아시지 않습니까? 고용을 늘린다 뭐 한다 정부의 힘으로 겨우 이게 받쳐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민간 부문만의 능력으로는 0% 성장이나 다름없는 그런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 밑에 상세한 얘기를 썼습니다만 이거는 여러분 뭐 잘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뒤에 가면서 이 원인과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분배를 제가 살펴봤어요. 지난 60년 넘게 분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이 데이터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90년대 이후에만 대한민국 분배 개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요 파란 포인트가 있나요? 없어요? 이걸 하면 되겠나? 커서가 안 돌아갑니까? 요 빨간 선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전체 기업의 총 자산의 증가율을 60년 넘게 이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파란 선으로 그려놓은 것이 대한민국 분배 개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원래 분배 개수는 아주 아주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냥 봐가지고 악화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증가율로 찍어서 보여드리면 훨씬 더 이게 눈에 잘 들어와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거죠. 이거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해서. 요 파란색을 잘 보시면 60년대 이후에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이건 뭐 보편적인 현상입니다만은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 초기에는 분배가 다소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뭐 봉급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가난한 사람과 직장을 가져서 열심히 하는 농부들과 이런 사람들의 격차가 생기면서 다소간의 불평등이 증가가 있지만은 그게 70년대 중반 들어가면서부터 급속도로 그 증가율이 떨어져서 마이너스까지 가는 거예요. 저쪽 축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한민국 분배가 근 30년 동안을 개선을 된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1990 실제로 97년 8년까지 그 개선 속도가 가다가 이게 90년대 되면 1990년대 되면서부터 나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연대라고 부르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30년 동안 분배가 개선되다 민주화 이후에 분배가 악화되는 추세로 돌아서서 지금도 그 추세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중간에 외환위기 이후에 갑작스럽게 그냥 말하자면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어려워지니까 다 하향 평준화되는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분배가 좀 개선되는 듯 했지만 다시 악화되면서 지금 말하자면 상당히 계속해서 이제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회색으로 그린 것이 아까 앞에 보여드린 성장률의 실질 성장률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30년 동안 50 거의 말까지 말이죠. 이 기간 동안에 성장은 계속 높고 그 다음에 분배는 개선됐지만은 그 이후에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분배도 같이 악화되는 그 추세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신력이 있는 월드뱅크에서 1990년에 아시안 미러클이라고 해서 이스트에이시아,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를 이제 보여준 건데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데이터를 구하기 참 힘든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원천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한 게 뭐냐면 이 수평축에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상위 20%의 고소득자죠. 거기에 소득을 하위 20% 소득의 저소득층의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이 숫자가 많을수록 분배가 악화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이 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배가 악화되는 것이고, 이 수직축에는 1인당 실질 GDP 증가, 1인당 소득 증가율입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맨 위에 있는 나라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이게 30년 동안 평균했는데 그 밑으로 이제 대만이라든가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동아시아의 그 호랑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장률이 최고란 말이에요. 이 분배는 보통 이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보다 10배 정도까지 높으면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거는 상당히 양호한 분배가 어느 정도 균형된 나라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보시면은 물론 우리보다 타이완이 조금 분배가 낮고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홍콩과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떨어지고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하고 이렇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가 일반적으로 분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긴 합니다만은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대한민국은 계속적인 성장과 모든 사람이 더불어 같이 성장하는 동반 성장을 기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물 한 모금 시켜서 물 한 모금. 제가 무슨 말씀 이제